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오늘은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로 하지 않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까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5가지만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똑똑하다,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책을 많이 읽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까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 놀라운 성과를 낸 사람, 요령이 좋아서 한마디에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을 하나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집단 내에서 얼마나 상위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혜롭다는 말은 추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정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 평화, 성공, 실패와 같은 어떤 그 추상적인 단어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수만큼 해석이 가능하고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단어의 정의가 일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논의해도 시간 낭비가 될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절대적인 정의는 없다고 하지만 오늘 이야기에서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내고 주변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잔혹한 진실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상에는 특별히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지혜롭다, 똑똑하다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업만 듣고도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수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듣기만 해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수업만 들어서는 좋은 점수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남이 가르쳐 주는 것은 잘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습관의 힘을 이용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는 편이고요. 또 요즘은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사람인가요? 만약 저와 같아서 자신이 수재가 아니라고 생각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만이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5위입니다. 이것은 손을 드는 것을 주저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질문을 많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견도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이들은 이미 그들의 습관이 된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손을 들어 질문을 하고요. 이것이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것이 있을 때나 자신의 의견이 특별한 것이 있을 때는 손을 들어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4위입니다. 상대방에 구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아니하면 커뮤니케이션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당연한 것이면서도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야기가 길어지면 자신이 똑똑하다고 착각하기 쉬워집니다. 나쁜 것은 전달되지 않은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고상한 행위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고상하지 않습니다. 전달되지 아니하면 모두가 시간 낭비가 될 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이해를 세심하게 확인을 하고요. 또 배려를 합니다. 대화 도중에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라는 말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대면 시에는 먼저 상대방의 표정을 살펴봅니다. 표정을 잘 관찰해 보면 상대방이 흐름을 이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야기할 때는 상대를 보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표정을 살피고 주기적으로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라고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의 소감을 말씀해 주셔요 라고 물어보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감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어렵게 받아들이지만 소감을 물어보면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상의 표현은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괜찮으시면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일방적인 롱 스피치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고 요약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끝에서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3입니다. 일을 막판에 끝내는 것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방학 숙제 제출일까지 마지막까지 미루던 사람입니다. 막판에 일을 끝내버리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면 당연히 막판에 처리하는 것은 절대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은 책임이 따르므로 절대 막판에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막판에 일을 끝내는 습관을 고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일이 지연되는 이유 중 90%는 다시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지연되는 이유는 다시 해야 할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느린 사람은 일이 시작된 후에 고민을 하고요. 자신만의 머릿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체됩니다. 제출한 후에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을 듣고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일의 질이 떨어집니다. 일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은 초기 단계에서 최종 결과물을 미리 이미지화합니다. 일찍 소통하고 상담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아무 생각 없이 물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일이 아닙니다. 지시받은 대로만 하는 것이 되는 결과가 됩니다. 무엇을 할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빨리 계획을 세워서 상대에게 검토를 부탁하고 동료에게도 보여주고 고객에게도 확인을 받습니다.
피드백을 사후에 받지 말고 사전에 받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일을 진행하면 막판에 급하게 처리하는 일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이야기는 요즘 저의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일이 시작되면 아웃라인과 계획을 미리 세우고 목표와 전제 조건을 정리를 해서 일찍 초기에서 공유를 하고 인식을 맞추십시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또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굉장히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일을 할 때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걸릴 필요가 있을까? 더 빨리 끝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들은 좋은 이유로 해서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한두 번의 피드백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피드백을 전제로 일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합니다. 무리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여유를 두고 끝마무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신이 변화하는 것을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 새로운 도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기 자신의 변화에 대한 두려움, 도전이 무서운 것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두 도전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는 무섭습니다. 왜 무서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이 진화해온 과정에서 변화를 싫어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이를 찾아서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던 인간이 새로운 장소에 가면 독초를 먹게 되거나 독사를 만나서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본능적으로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신이 변화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를 통해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을 인정을 하고 극복을 합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변화가 두려워질 때 그것을 인간의 본능임을 알아채고 도전해야 할 이유를 명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쌓고 점차 더 큰 도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성장을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 절대 하지 않는 행동 1위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에서 배웁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성공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도전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더 도전합니다.
네,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5가지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들이며 일을 미루지 말고 소통을 중시하고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면 더 지혜로운, 더 똑똑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